이 얘기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토퍼 매트리스 잘못 사면 돈 버리는 제품 맞습니다. 일단 제품 자체가 크고 포장하려니 반품도 번거롭고 그러다 보니 사놓고 불편해도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당근도 애매해. 심지어 버리기도 힘들어. 이건 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토퍼 잘못 사서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토퍼 매트리스를 8년 동안 직접 개발하고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광고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포인트, 그 불편한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토퍼 살 때 제일 많이 하는 걱정, 이런 생각들 하시죠. 후기 믿고 샀다가 몸 안 맞으면 어떡하지? 너무 푹신해서 허리 아프면 어떡하지? 체중 못 버티고 금방 꺼지면 난감한데,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이 걱정들 다 맞습니다. 토퍼나 매트리스는 매장에서 잠깐 누워본다고 나한테 좋은 건지 알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이것저것 상세 페이지 좀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거의 뭐 수박 겉핥기 수준입니다. 적어도 하루 이틀은 써봐야 내 몸에 맞는지, 허리가 편한지, 잠은 잘 자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중할 수밖에 없죠. 써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안 맞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럼 지금부터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 한 가지씩 말해볼게요. 보세요. 첫 번째, 후기 믿어도 되나요? 솔직히 말해서 블로그나 맘카페 후기 글들 거의 다 광고라고 보셔도 됩니다. 판매자가 고객인 척 쓰는 경우도 많고 광고 회사에 돈 주고 후기글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험단도 마찬가지예요. 제품이랑 원고료 받으면 좋은 말만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블로그 후기, 카페 후기 절대 믿을 게 못 됩니다. 아니 아예 보지 마세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럼 상품 후기는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사몰 아시죠? 카페24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개인 쇼핑몰, 여기는 시스템적으로 임의로 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후기 달리면 판매자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완전 사기꾼들이죠. 뭐 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리스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조작된 후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여기는 구매한 사람만 후기를 쓸 수 있어요. 배송을 받고 구매 확정을 해야만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떠요. 판매자가 임의로 후기를 쓸 수 없도록 IP나 ID 뭐 그런 걸로 여러 장치를 걸어놨습니다. 가령 판매자가 자기 제품에 후기를 쓰려고 자신의 제품을 결제하면 결제한 곳의 IP가 다 추적되기 때문에 후기를 써도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다. 네이버가 쇼핑몰 1, 2등 하는 회사인데 후기를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이버 상품 후기만큼은 실제 고객 후기라도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네이버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이건 업계에 있으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샀는데 몸에 안 맞으면요? 이건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후기가 좋아도 몸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르고 체중도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김치를 먹어도 매워서 못 먹는 사람이 있고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이 있듯이 같은 거리를 뛰어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힘 안 들이고 가볍게 뛰는 사람이 있듯이 느끼는 것도 자체도 다 다르지만 느끼는 걸 표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같은 토퍼라도 어떤 사람은 푹신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기에 푹신해요, 편해요, 뭐 이런 표현들은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후기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참고하는 용도이고 나와 같은 상황이 후기에 있는지 보고 신뢰와 확신을 얻는 도구입니다.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토퍼는 잠깐 누워봐서는 절대 모릅니다. 아까 말했지만 최소 하루 이틀은 실제로 잡아야 알 수 있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저희는 3일 사용 후에 몸에 안 맞다고 하면 원하신다면 무료로 반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심되죠? 세 번째, 샀다가 금방 꺼지면 어떡하죠? 이건 소재와 구조에 대한 문제예요. 토퍼 안에는 스펀지, 메모리폼, 라텍스 같은 연질의 소재가 들어갑니다. 부드러운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거 몇 달 쓰면 꺼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생기죠. 당연합니다. 잘 꺼지고 덜 꺼지는 것의 핵심은 폼의 밀도입니다. 스펀지든 메모리폼이든 라텍스든 다 똑같아요. 폼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원료 사이에 빈 공간들이 있어요. 술빵 아시죠? 시장에 파는 거 노란색. 그 단면을 보면 구멍이 뽕뽕뽕 나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폼 속에 빈 공간이 크면, 구멍의 크기가 크면 그 원료의 밀도가 낮은 거고, 빈 공간이 작으면, 구멍의 크기가 작고 촘촘하면 원료의 밀도가 높은 겁니다. 우리가 토퍼에 누워서 매일 같은 부위에 압력을 주면 이 빈 공간들이 점점 메워지고 복원이 안 되면서
영구적인 꺼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료가 적게 들어간 밀도가 낮은 폼은 빠르게 꺼지고 꺼지는 범위도 크고, 밀도가 높은 재료가 많이 들어간 고밀도 폼은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꺼짐 현상이 느리고 꺼지는 정도도 작은 겁니다. 저희는 30kg 미만의 저밀도 폼이 아니라 50kg 이상의 고밀도 폼을 씁니다. 그래서 비싸요. 그만큼 원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지나도 지지력이 유지되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밀도.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 무조건 단단하게 만들면 안 꺼지겠네? 이건 아주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단단하게 만들면 몸이 엄청 불편하겠죠? 그런 분들은 바닥에서 주무세요. 바닥 절대 안 꺼집니다. 몸이 편하면서도 꺼짐이 덜하게 만드는 방법. 이게 기술이고 노하우입니다. 네 번째, 써봤는데 허리가 아프면 어떡하죠? 허리 통증의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자는 동안 허리가 계속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8시간을 계속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허리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문제는 너무 푹신하면 허리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골반 엉덩이 쪽에 체중이 쏠려 있기 때문에 V자로 이렇게 됩니다. 그 상태로 8시간 있는다? 허리가 아프겠죠? 반대로 너무 단단하면 허리가 일자이긴 한데 등 허리 부분을 매트리스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허리가 떠 있는 상태로 자는 내내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결론은 푹신한 거, 단단한 거 둘 다 허리에 안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허리가 자연스럽게 수평을 유지하는 구조.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말은 허리에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말이에요. 허리가 꺾이지도 않고 힘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는 밀도 높은 메모리 폼으로 허리에 굴곡을 받쳐주고, 이러면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죠. 탄성력이 좋은 HR 폼으로 신체 하중을 넓게 분산시킵니다. 이러면 허리가 떨어지지 않고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이 레이어 조합으로 허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과학 기술력 도입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허리가 꺾이거나 허리가 뜨지 않도록,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만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다섯 번째, 수면의 질 정말 달라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백화점 같은데 매트리스 매장에 가서 잠깐 누워보면 편안하죠. 옆에서 매장 직원이 기대하는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왠지 편하다는 표정을 지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저희 사무실에 손님이 찾아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템땡 매트리스 썼다가 허리 다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단단한 게 좋다고. 저도 신혼 때 템땡 매트리스 매장 갔다가 누워봤는데 몸이 붕 뜨는 느낌,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아 보여서 샀어요. 350만 원 주고. 근데 쓰다가 도저히 불편해서 팔기도 귀찮고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아는 사람 줘버렸어요. 그리고 까사 땡땡 침대 150만 원 주고 사서 그 위에 토퍼 올려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어요. 그렇게 마케팅에 당했어요. 저도 좋아 보이니까 그거에 혹하는 거예요. 잠깐 누워보는 거는 수면의 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침대 브랜드 이미지 아무리 좋고 유명해도 편한 거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수면의 질은 정확하게 다음날 아침에 알 수 있어요. 언제? 아침에 딱 잠에서 깼을 때 그 개운함, 그 기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잤다고 느끼는 그 기분, 억지로 막 힘들게 일어나고 비몽사몽 이런 게 아니라 잠에서 깼을 때 기분이 좋고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잘 잤다 하는 그 느낌. 아무튼 수면의 질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얼마나 개운한지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용하기 전에는 무조건 잠이 달라진다고 단정 못해요. 다만 고객 후기를 보면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찾아보세요. 이유는 단순해요. 아까 허리 얘기랑 비슷한데 누웠을 때 체중이 잘 분산되고 그 자연스러운 편안함이 밤새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배송은 문제없는지, 친절한지. 가구업계 솔직히 말해서 불친절한 곳 많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한 개를 팔아도 많이 남으니까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대충 떼우거나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팔고 나면 끝이라는 거죠. 어차피 재구매하는 상품 아니니까, 또 볼 거 아니니까. 침대 같은 거 배송될 때 연락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저희는 고객이 이런 거에 대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하면 얼마나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지 알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 응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화를 24시간 받아요. 제가 퇴근을 해도 고객센터 전화가 제 폰으로 착신돼 있어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전화는 다 받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그 시간에 전화하겠습니까? 그리고 제품에 대한 문의는 가장 잘 아는 제가 직접 답변하고, 배송, 교환, 반품 같은 CS 문의는 전담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매뉴얼대로 딱딱하게 하지 않아요. 상황에 맞는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AI처럼 기계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합니다. 이것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제가 믿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몸에 맞는지, 허리가 괜찮은지, 안 꺼지는지, 잠이 달라졌는지, 친절한지 저를 믿지 마세요.
후기에서 확인하세요. 고객이 하는 말만 믿으세요. 써본 사람이 알 수 있고 고객센터와 통화를 해본 사람만이 그 친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상품 후기가 그 증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이전에 제가 말한 건 전문적이긴 하지만 다 저의 주장일 수 있어요. 나의 주장을 증명할 방법은 고객이 경험한 사례인 거예요.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기를 가능한 한 많이 읽어보시면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점점 감이 오실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후기를 믿으세요. 아까는 믿지 말라며 그 단단한 푹신함의 그 표현의 정도를 고지고대로 믿지 말라는 뜻이지 내용 자체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기와 바닥에서 생활하는 엄마, 출퇴근 때문에 작은 방에서 혼자 자는 아빠, 돌침대가 너무 딱딱했던 어머님, 원룸에서 자취 시작한 큰아들, 자기 방 생긴 막내딸, 모든 가족의 잠자리를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죠. 감사합니다. 나 못 믿겠다고? 나는 안 믿어도 괜찮은데 후기는 좀 믿어줘.